자,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덧 이제 가을의 정취가 느껴집니다. 가을비가 또 내리는 화요일 저녁 창업 설명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바른렌탈이 주관을 하는 대리점 모집 창업 설명회고요. 오늘 저는 첫 번째 시간 특별 강사로 초청이 된 주식회사 두드림 크리에이티브의 공동 창업자 엄태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이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고요. 저희 두드림 크리에이티브는 아름답고 건강한 몸을 만드는 바른 자세,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바른 자세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 끝에 자세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이 테마를 가지고 자세를 교정하기 위한 건강 제품, 그리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런 포스처 웨어, 그래서 통칭해서 이런 포스처 웨어를 개발 전문으로 하고 있는 회사가 두드림 크리에이티브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회사 바른렌탈에 이미 창업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저희의 또 이 자회사인 이 더 바른에 또 창업을 하신 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처음 지인의 권유로 창업 설명회가 있는데 렌탈 대리점 창업 설명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모두 이 두드림 크리에이티브라는 회사의 이 포스처웨어 그리고 자세 교정용 건강 제품을 이제 공급받는 이 파트너가 됐다. 그래서 입는 바른 자세라는 우리가 이 테마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창업을 하시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다음 시간은 이제 이지혜 대표님께서 진행을 해 주실 거고요. 역시 저희 두드림 크리에이티브의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뒤이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겠다라는 걸 오늘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신시장을 우리가 이제 개척을 할 건데 이 시장을 개척할 것이고 선도할 것인가 아니면 구시장에 머물러서 후회할 것인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999년도, 99년도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 199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어, 1999년도에는 우리가 이 커피라는 음료가 그렇게 대중적이지도 않았고, 우리가 보통 이 커피를 소비하는 방식은 이 자판기를 주로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200원, 300원 이런 동전을 가지고 자판기에서 커피를 먹던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기억이 나시죠? 우리는 이렇게 커피를 소비했었고, 우리에게 익숙한 커피는 바로 이 자판기 커피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1999년도에 한국 최초로 외국 브랜드 카페가 상륙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스타벅스입니다. 그래서 이화여대 앞에 스타벅스 국내 1호점이 처음으로 이제 개점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 스타벅스는 해마다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통계에 따르면 스타벅스의 매출은 1조 5,223억. 그래서 지금은 거의 뭐 2조에 가까운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많은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을 통해서 커피를 소비하고 있고, 그리고 2021년도 지금 이 시점에는 스페셜티 커피라고 해서 이 커피 재배부터 공급되어지는 모든 루트가 일원화되어서 최상급 원두를 공급받아서 이 서비스를 받는 이 스페셜티 커피를 소비하는 수준의 우리의 커피 문화가 점점 성숙해지고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이제 이 트렌드를 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방식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어느 순간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어디 커피숍에서 만나자.
그래서 커피 한 잔을 하면서 만남을 시작하거나 어떤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거나 이 친밀감을 나누기도 하고 우리의 어떤 휴게 공간, 그래서 제3의 공간이다라는 표현이 적절하게 맞아져서 성공하게 된 이 전문점이 바로 스타벅스죠.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999년도 여러분은 그때 커피가 필요하셨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때 우리에게 커피는 필요했던 거였나? 당시 스타벅스의 커피가 웬만한 사람들의 임금보다도 높은 수준의 이 커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커피를 소비하는 문화가 성공할 것이라고 누가 장담했으며, 오늘날 우리가 한 번쯤, 하루에 한 번쯤은 커피 전문점에 들르거나 아니면 어떠한 형태든 커피라는 이 기호식품을 소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과연 그때 필요했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2007년도, 이건 제가 썼던 모토로라의 레이저 골드 폰입니다. 저렇게 가죽 파우치에 넣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좀 폼이 나는, 간지 나는 전화기였어요. 제가 저거를 사용을 했었는데 난데없이 제가 즐겨가던 대리점에서 저에게 이런 게 있는데 한번 써보지 않겠냐라고 권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어떤 한 남자가, 머리가 벗겨진 남자가 이 스마트폰이라는 걸 출시를 했는데 이 이름이 아이폰이다. 엄 사장, 당신은 좀 이렇게 빠르게 트렌드를 좀 흡수하는 것 같아서 내가 이거 한번 써보라고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어떠냐라고 하니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저희 레이저폰 너무 좋아가지고 저 이런 거 안 씁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당시 출시가 된 아이폰은 세계적인 히트 상품이 되죠. 물론 지금도 시리즈가 나와서 곧 아이폰 13이 이제 출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점점 망해갔던 애플이 아이폰이 출시가 되고 아이패드가 나오고, 그리고 지금 오늘날에는 애플 워치라는 게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이 애플 워치의 작년도의 기사인데요. 애플 워치의 2019년도, 20년도에 발표한 19년도 스위스 시계 전체 합친 매출보다도 더 많이 팔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저는 제 손에는 애플워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스위스의 그 명품 시계들이 모든 브랜드가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판매량이 이 애플워치가 판매율을 달성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 큰 시사점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애플사는 계속 성장을 해서, 이게 이제 20년도 기사이긴 합니다만은 올해 6억 명의 유료 가입자, 즉 이제 서비스 가입자를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다. 서비스 부분의 매출이 증대되고 있고 가입자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팬덤이,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팬덤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애플은 뭘 한다고 합니까? 자동차를 만들겠대요. 컴퓨터 만들던 회사에서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가 됐고, 시계를 만들더니 이젠 자동차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저 애플카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볼게요. 성공할까요? 지금 화면도 안 보이고 목소리도 안 나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읽을 수는 없겠지만 극렬하게 두 분류로 나눌 겁니다. 관심 없다, 아니면 저거 나오면 좀 성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로 나눠질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 질문을 던집니다. 2007년도에 여러분은 스마트폰이 필요하셨었습니까? 2007년도에 엄태우는 스마트폰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2021년도에 저는 스마트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의 전환이 아주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내 의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 생각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제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다라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영상 한 편 보고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그리고 앞으로 사람들은 무엇을 원할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건강이라고 하는 이 헬스케어 분야에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바로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라는 이 유일무이한 상품으로 건강관리 시장을 새롭게 제안하고 또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저희는 10년째 이 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잘하는 일이 바로 바른 자세를 만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희의 개인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들과 저희가 이제 함께 할 이 입는 바른 자세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 척추를 교정해주는 특허, 두 번째로 골반을 교정해주는 특허, 세 번째로 어깨 및 상체 자세를 교정해주는 특허, 네 번째로 흰다리 변형에 대한 하부 체형 및 보행 교정용 압박의료 특허, 그리고 최근에 다섯 번째 특허를 획득했죠. 여성의 가슴 보정 및 흉추 자세를 교정할 수 있는 여성용 상의라는 특허를 하나 더 획득하면서 다섯 가지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특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갤럭시 Z 폴더 2라는 요즘에 출시가 된 이 신제품에 삼성이 2018년도에 특허를 획득해서 출원하고 획득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거예요. 결국은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 특허 이꼬르 제품에 반영되어지는 기술이고, 이 기술은 그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편익을 제공한다. 편리성, 편의와 이익을 제공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저렇게 접히는 전화기를 출시함으로 인해서 더 큰 화면을 쓰고자 하는 고객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겠다. 이게 삼성의 2018년도에 개발한 기술의 지향점이었죠. 그리고 그 제품은 3년 뒤에 제품화되어져서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허라는 것은 곧 여러분들이 누릴 이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19가 2년째 이어지면서 우리는 다소 많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건강이라는 하두는 참 중요하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뭐 하겠냐.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건강에 돈을 쓰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20대들의 건강식품 이 섭취량, 판매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하죠. 그만큼 과거의 어떤 어른들이나 노인들이 즐겨 먹던 이 어떤 관성에서 벗어나서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식이 이제 점점 화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헬스케어 시장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헬스케어는 넓은 의미로 기존의 의원이나 병원에서 하는 치료 부분, 즉 의료 서비스에 질병 예방과 관리 개념을 합친 전반적인 건강관리로 민간에서도 충분히 서비스가 제공되어져야만 마땅한 서비스 분야의 한 형태입니다. 이 유발 하라리가 이런 자신의 저서에서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미래사회의 인류는 더욱 불멸성, 즉 오래 살아남기 위한 영원 불멸을 추구하고,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혁신적인 이런 팬데믹이나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인간은 건강하게 오래 살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낸다. 그래서 우리에게 건강은 정말 없어서는 안 돼. 커피, 물론 없어도 살았습니다. 스마트폰, 없어도 살았어요. 하지만 그 두 개가 주어지면서 우리는 눈을 떴습니다. 그것이 주는 각성효과, 그것이 주는 편익, 이것들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유익들, 그리고 나아가서 이것으로
업무까지 볼 수 있게 된 여러 가지 우리 산업의 변화, 혁신적인 변화,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당면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건강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게 다 없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더 정말 중요한 건 뭐? 돈이에요, 건강이? 건강일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과 저만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10년째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10년을 걷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가올 10년은 어떻게 준비할까? 바로 여러분들이 이 하드웨어를 가지고 고객들의 자세를 바르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하드웨어가 제공하는 기술을 통해서 그 고객이 습관이 바뀌게 되면 그런 모든 정보들을 우리가 이제 수집하게 될 거예요. 그런 시스템 구축을 위한 10년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새로운 하나의 형태로 우리가 이제 렌탈 시장에 뛰어들게 된 거고, 2021년에 본격적으로 2년여간의 이 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얻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가 자회사인 빠른렌탈을 이제 출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저희와 조우하게 된 거죠. 이 세상은 이제 렌탈이라고 하는 하나의 소비 패턴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렌탈 시장을 우리는 수많은 아이템들이 있지만 저희만이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습관을 바꾸고 일반적인 의료 서비스에서 다소 하기에 무리가 있는, 쉽지 않은 그런 서비스를 우리가 하고 있죠. 이제 실례로 한 대한민국 최고의 물리치료학부와 교수진이 저희의 대표적인 프리미엄 입는 바른 자세인 88코어셋을 통해서 척추 측만증과 통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임상 연구를 진행을 했고 논문을 발표했는데 3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우수한 방법으로 현재 의료계에 적용되고 되어지고 있는 이 시로스 운동법보다도 입는 바른 자세가 교정해주는 효과가 더 탁월하다. 예. 이렇게 저희가 결과를 얻어낸 거예요. 현존하는 의료 서비스 못지않게 혹은 그 이상으로 우리 입는 바른 자세를 지속적으로 착용한 결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의원에서 지금 전문 병원에서 이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를 가지고 치료에 적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 기사를 보고 계신 겁니다. 엘빈 터플러라는 미래학자가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미래 사회는 옷을 입고 대부분의 질병을 예방하며 고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자신의 저서 부의 미래에서 밝힌 바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렌탈 시장을 개간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인구와 그 비율과 그 비율에 따른 특성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시장을 포지셔닝하고 마케팅을 우리가 하기 위한 타겟팅을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인구 분포가 어떻게 되어져 있냐? 베이비 부머라고 하는 현재 56에서 65세에 해당되는 분이 약 780만 명이 인구를 형성하고 있고 41에서 51세의 X세대가 870만 명, 그리고 21에서 36세에 해당하는 밀레니얼 세대가 1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그리고 10세에서 20세에 이 Z세대라고 하는 최고로 지금 현재 급부상하고 있는 바로 이 세대가 520만 명. 그래서 우리 인구가 구성이 되어져서 대한민국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대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까지는 오늘 시간에 하기 좀 어려워요. 그건 지난 영상이나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같이 고민해 나가야 될 문제 중 하나입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인구 분포에 의해서 점점 2000년도부터 2015년, 2020년도까지 전 세계적으로 렌탈 혹은 빌려서 사용하는, 즉 소유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거를
빌려서 사용하는 구독경제 시장의 전망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증가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걸 눈에 넣으셔야 돼요. KT경제경영연구소의 이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렌탈 시장 규모가 40조에 1,000억 원에 달했다. 엄청난 거죠, 여러분. 2006년도 비해서 8.6배 10년 사이에 성장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셔야 돼요. 아, 렌탈로 소비가 이렇게 이어져 오면서 성장하고 있구나.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고가의 수입자가 대한민국에 점점 증가하고 있고 전 세계의 수입차 브랜드가 대한민국 시장을 눈여겨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가 잘 살아서 물론 경제 성장을 눈부시게 이룩한 건 맞습니다만은 우리는 탁월하게 발달된 금융과 이 렌탈 시장에 근본을 둬야 됩니다. 왜 이렇게 고가의 사치품들이 많이 대한민국에 소비되는가? 렌탈과 금융제도가 잘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의 기호와 성향에 맞게끔 예산을 세우고 여러분들의 창업을 할지 아니면 창직을 할지 어떻게 할지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대중시장 그리고 우리가 이미 개척하고 있는 틈새 시장 그리고 저희의 제품이 일반적인 제품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더 고급화된 시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하이엔드 시장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다 포괄해서 이제 렌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겟팅하는 건 1%의 이 모든 시장의 1%의 시장을 우리가 공략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부의 기회가 따라갑니다. 앞으로 누가 더 위험할까요? 창업을 하는 사람일까요? 창업을 안 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언제 정년을 맞이할지 모르고 언제 내가 있는 회사가 문 닫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창업을 고려하신다면 이제 무엇으로 창업을 할까를 고민해야 되죠. 즉 창업을 안 하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전 세계 어디서든 살아남기 힘든 우리가 시대를 살고 있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그럼 창업 비용이 얼마냐? 단돈 33만 원입니다. 이 주식회사 바른렌탈의 이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를 가지고 앞으로도 바른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되어진 기술이 적용될 제품들이 출시가 되어지고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데이터 비즈니스를 또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파트너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는 비용이 33만 원입니다. 33만 원. 하루에 10,000원만 여러분들이 세이브를 하면 한 달 하고도 이틀이면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실 수 있죠. 하루에 약 900원으로 여러분들이 1년간 봤을 때 창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 27,500원으로 여러분들이 창업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환산을 풀이를 할 수도 있겠죠. 무엇이든 33만 원으로 창업한다는 전제는 바뀌지 않습니다. 자,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6개의 대기업의 이미지를 보여드립니다. 자, 이 기업들의 공통점, 제가 정답을 말했죠. 대기업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공통 분모는 어떻게 이들이 대기업이 되어졌을까라는 질문으로 한번 바꿔보자라는 겁니다. 왜 이들은 대기업이 되고 많은 부를 거머쥘 수 있었을까? 그런데 내 옆집에 있는 편의점을 하는 김 씨는 왜 알바보다도 더 돈을 많이 못 벌어가는 것일까? 자, 이 두 개의 비즈니스 모델을 비교해보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편의점 하는 김 씨는 편의점에서 물건이 시도 때도 없이 팔려야만 수입을 벌어갈 수 있는 사업소득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땡때
현땡, S땡 이런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금융도 하죠. 건설도 하죠. 자동차도 하죠. 제조업도 하죠. 무형의 서비스업도 하죠. 렌탈도 하죠. 어떻습니까? 산업 구조가 더 많은 거예요. 편의점 하는 김 씨는 어떻게든 물건 안 팔리면 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찌나 그렇게 운이 좋으신지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라는 이 아이템을 가지고 렌탈도 할 수 있고 창업 중개도 할 수 있고 판매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 구조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가맹점 관리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것은 여러분들의 예산에 맞게끔 창업하시면 여러분들에게 그 방법의 길이 열립니다. 한 가지 소득으로만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기회가 열렸습니다. 20년 만에 한번 찾아오는 이 부의 기회, 여러분들이 잡을 것입니까? 지나칠 것입니까? 오늘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33만 원으로 창업 한번 해 보십시오. 제 시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